섬나라인 일본은 해상 전투력이 중요하고 한국은 육지전이 수시로 발발할 수 있는 형제인 바 육군이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논평은 이어서 공군면에서는 양국의 전력이 비슷한데 양국 모두 1500대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60대의 F-15K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공군 전투력이 현저하게 상승하였고 일본 공중사위대는 200여 대의 F-15J 전투기를 배치하여 양적으로는 우세이나 일부 기능이 거실은 모델이고 도입기간도 오래되어 노후화된 이슈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평은 특수기능 전투기 면에서는 한국이 약간 뒤처지는 바 일본은 4대의 E-767 대형 조기 경보기, 13대의 E-2C 경보기, 4대의 KC-767 대형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에서 수입한 E-7 경보기, 유럽에서 수입한 4대의 A330 MRTT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논평은 끝으로 두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은 해군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을 압도할 것이며 미남미네들로 구성된 한국군은 현재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아 단독작전 역량은 아직 검증을 거쳐야 하는 바 미군이 없다면 한국군은 제대로 된 전투조차 치르기 힘들 것이라고 논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 우선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공감 1위 댓글. 아시아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 아시아 그 어느 나라든 일본과 전쟁하면 강냉이 들린다. 네,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제일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감 2위 댓글. 길거리 싸움에서는 빵즈가 우쭐거릴 수 있어도 두 나라 간 전쟁하면 우에이즈가 빵즈 강냉이 튼다. 네, 중국인들이 왜 일본을 우에이즈라고 하고 한국을 빵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채널의 이전 영상인 한국 영공침범한 러 전투기의 경고 사격으로 맞대응 영상에 설명한 것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감 3위 댓글. 이렇게 세세하게 수치를 들어가면서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세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네, 이렇게 공감 1, 2, 3위 댓글들을 웃어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댓글들을 보시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항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최근 2030 세대까지 가세를 더하여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매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하나가 100원의 따뜻한 가치가 되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불우한 이웃에게 후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4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31일까지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자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4,320만 명 중 2,780만 명에 해당하는 64.4%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차례 조사에서 2주 연속 참가자가 급증했다가 이번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지속됐고 3주가 지나면서 참여자가 71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대한 SNS의 빠른 정보 공유와 한국인만의 특별한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더욱 큰 효과를 낳았다고 해외 언론은 연이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 불매운동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노 보이콧, 재팬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항공사 업체들은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80% 감소하며 운항 축소 또는 소형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일본 맥주 매출은 편의점 평균 45%나 빠졌다고 합니다. 캔맥주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아사히는 1위 자리를 카스에게 내주고 7위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마트에서도 지난 한 달간 일본 맥주 매출은 전달보다 62.7%나 빠졌고 일본 라면은 52.6%, 조미료는 32.9% 감소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대표적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 역시 30% 이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SK2나 시세이도 같은 화장품 브랜드는 20%가량, 꼼데가르손과 이세이미야케 등 일본 패션 브랜드는 10% 이상 매출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렉서스를 부수는 퍼포먼스가 나올 만큼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차 구매 계약을 취소했다거나 갖고 있던 일본차를 다른 차로 바꾸려 한다는 사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전시 약사회에서 일본산 의약품 판매 중단까지 선언하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도 이번 불매운동을 오래가지 못했던 과거 사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하는 등 한국 내 불매운동 장기화 움직임을 조명하는 보도를 잇따라내고 있습니다. 2030에 잇따른 가세, SNS의 인증샷, 한국인의 군중심리가 이번 한일 불매운동의 진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불매운동이 전하는 개개인의 일본에 대한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 등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일본이 당황할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28일 기에 반성 대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더욱이 고노 일본 외무상은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꿨을 수 없다며 적반하장의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견열을 정비해야겠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조직적이며 집중적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불매운동은 전방위적으로 불매운동을 지속하되 아베가 가장 아파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베의 정치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가장 좋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방식의 불매운동이라고 합니다. 관광은 체감 경기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더욱이 일본 지역 공항은 한국 관광객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한 해 750만 명씩이나 되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역 공항의 운영 악화는 물론 일본 농수산물 소비와 여행사, 숙박업 모두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일본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피해를 입겠지요. 그런데 이들 1차 산업과 3차 산업 종사자 대부분은 자민당 지지 세력입니다. 따라서 한국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면 일본 관광지역 여론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민당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겠죠. 즉 아베의 정치적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불매운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 자동차를 불매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1년에 4만 대에 불과합니다.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 불매를 해야 하는 것은 일본 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일본 사람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매운동을 하는지 일본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신발끈을 다시 꽉 묶고 장기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적어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있는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 한일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